안녕하세요. 범벌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미국장은 국장이 무시를 못한다는 건 망고의 진리죠. 오전에 2600선으로 올라가는 듯 보이던 코스피 시장이 다시 2500선으로 붕괴가 됐습니다. 이 새벽에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자 하락 피로도를 고스란히 떠안고 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2568선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0.49%. 외국인 매도세가 장난이 아닌 게 팔자로 돌아서고 있고, 어제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팔아치운 랠리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얘기. 이 개인이 어제보다는 멈칫하면서 사들이는 추세가 점점 유속이 느려지고 있는 건데, 오전에 말씀드린 미국 증시 궤적과 아주 유사하고 이 진폭이 3쿼터로 가고 있어서 단계별 하락이 극강으로 치달을 수 있는 파도의 끝자락이 바위를 부순다는 말이 있듯이 국장은 결국 약세장의 끝자락에서 매서운 폭락으로 변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증시가 리듬이라면 부동산은 박자입니다. 무슨 박자? 강약약으로 간다는 거죠. 피아니시모. 그러니까 점점 약하게 들어가는 박자가 마지막 끝창판을 아주 약하게 마무리 짓는 박자인데 딱 이런 케이스란 얘기예요. 지금 서울 매물량 어제 이어서 82,000건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건데 매물량은 가격과 반별해야죠. 물론 거래가 활발할 때야 서로 좋은 값에 팔려고 아우성, 물량을 셀이 붙는 경우가 허다한데 지금 9월 거래가 30건에 육박하는 거의 소멸 수준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선 이렇게 나온 매물량은 곧바로 가격 갭이 오늘의 증시의 모습하고 딱 오버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증시의 개미들은 저점에서 쓸어 담으려 하고 부동산의 개미들은 고점에서 쓸어 담으려 하고 왜 고점이냐? 몰릴 수 있는 리스크가 상당히 큰데 말이죠. 부동산에는 이상한 환상 키워드가 녹아 있어서 오늘의 고점을 내일의 저점이라고 착각들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가격이 특히 분양가를 미친 듯이 달리고 있는데 오늘이 제일 싸다는 이상한 착시 현상을 자꾸 소환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들썩이게 하는데 이게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결국 싸다게 맞는 쪽은 증시 코스피가 연일 하락세를 모면하지 못할 정도로 폭락 양상인데 집값도 그냥 당연한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외인 자본이 빠진다는 건 결국 증시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건데 이 부동산 자금은 지금 시중은행이 가로막고 있는 형편, 너무 위험한 이 자산 증식의 비전형성을 보인 대출 증가세로 자칫 한 방에 터질 수 있는 금융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서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부동산 자금은 완전히 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증시에선 외자가 빠져나가면 폭락이고 부동산에선 자금이 말라버려도 폭락이라는 사실. 이걸 부인할 수 있는 영끌들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손톱을 깨물 수밖에 없는 초조함이 밀려오고 매도 타임을 빨리 잡아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자칫 렉이 걸리게 되면 아무리 1년 내내 집을 내놔도 털끝 하나 건드리지도 않는 언터치 매도 물량들 좀 전에 보신 것 같이 8만 건에서 곧바로 9만 건으로 본물 터지듯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오늘 코스피 시장은 고스란히 9월의 집값을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폭락 양상이 매번 국장의 말로가 이렇게 약세장으로 갈 수가 있을까라는 자괴감에 빠지게 하는 양상으로 번지는데 그대로 부동산 시장도 엄청난 집값 변동성의 위기를 겪게 될 거란 얘기죠. 지금 금융당국에서 컨트롤하면서 집값 추이를 지켜보지만 이게 그냥 지켜보는 것으로 끝이 날 것이 아닌 건 상당 부분 부동산 시장 전체 영역을 그러니까 1차 폭락 시기보다 더욱 강렬한 모드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의 심리는 원심력과 닮아 있어요. 돌리면 돌릴수록 밖으로 튕겨져 나가려는 힘은 배가가 됩니다. 그렇게 무진장 자금이 돌아가도록 대출 유입로를 열어뒀는데 이게 너무 돌다 보니까 자체 궤도를 튀어나갈 정도로 천문학적인 이탈 현상을 보이니까 급제동을 건 건데 결국엔 튕겨져 나갈 겁니다. 그 힘은 1차 하락 시기보다 더 커져서 거의 버블 붕괴 수준까지 이르는 집값의 대변곡점이 시작이 될 거고요. 이건 결국 금융권의 대출 규제 결속력이 쉬이 풀리지 않을 양상, 그러니까 최소 연말까지는 가장 높은 강도로 지속이 될 거고 게다가 내년에는 DSR 3단계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젠 가상금리가
1.2%에서 1.7%로 대폭 올라가게 되는데 전세자금 대출, 그러니까 1주택자에게 한정되었던 범위가 일반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금 쏠림 현상이 이 은행에서 저 은행이라는 이 사다리 타기를 지금 미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대출금리가 갈수록 은행 간의 평준화, 고금리로 가고 있어서 최소한의 갭을 벌려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국민은행이 오늘 거래 폭주로 인해서 금융 앱이 접속이 안 되는 사태까지도 일어났다고 자체 해명을 했는데, 이거 되게 쎄한 느낌도 들죠. 아마도 앱 자체에 뭐 결함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은행 해명대로 거래량이 폭주를 해서 앱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먹통이 됐는데, 전세 잔금 치르고 이사 들어가야 했던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을 겁니다. 이사가 안 되죠. 잔금을 해결해야 문이 열리는 건데, 이게 입금이 안 되니까 주인이 열쇠를 줄 수 있겠습니까? 거의 뭐 3시간 동안 엄청난 불안 속에 떨어야 했는데, 이거 정말 황당한 사건까지도 일어나고, 은행 사이에 자금을 변통해서 뭐 어떻게 해서든 자금을 돌리려는 우회적인 접속들 많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은행이 1일 주담대 상담 또 제한까지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폭주가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뭐 대출 시국이 비상시국 아닙니까? 그러니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아무튼 이런 분위기 고스란히 이어가는 주담대 규제는 이제 수도권까지 영역이 확대가 되는 추세. 1주택자 주담대 제한이 우리은행에 의해서 국민은행까지도 확대가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이거 정말 큰일 난 겁니다. 9월 9일부로 내부회의를 거쳐서 이런 확대안을 바로 적용을 시키는 건데,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것, 이제 수도권에서도 원천적으로 봉쇄가 된다는 얘기죠. 아예 국물도 없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거 거의 청천벽력일 겁니다. 거의 갭 투자는 상상도 못할 자금 봉쇄가 이루어지는 건데, 거의 현실적으로 갭 투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얘기죠. 일단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주택 처분 조건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는 그런 대출은 허용을 한다는 방침도 세웠는데, 그러나 명확한 기준 적용이 좀 묘한 부분도 있어서 둔촌주공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어 있는 세입자에게는 대출이 안 된다는 규제는 그대로 또 적용이 될 것으로도 보이고요. 집주인이 잔금을 다 치렀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세입자에게 대출해 줄 수 없다라는 규정 때문에 입주가 11월인 둔촌주공은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고요. 국민은행이 어떤 규제의 작용을 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인데, 이것도 지금 잔금 대란을 초래하는 금융권 대출 규제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한 단면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만큼 증시에서의 외자가 빠지는 코스피 양상과 아주 유사하게 부동산은 빚으로 사는 거라는 한국적인 상식이 거의 철퇴를 맞을 정도의 대출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자금난이 거의 전세 대출까지도 확대가 되는 측면에서 보자면 스트레스 DSR 2단계 강도와 함께 시중은행의 전면적인 이 대출 봉쇄가 가세되면서 아주 빡빡한 자금 운용을 통해서 집을 사야 하는 국면으로의 전환. 당연히 뭐 집값이 꺾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무리 뭐 신생아 대출 운운해도 더 이상 뭐 대출 자체가 벽이 높아지니까 다른 우회로도 마땅치 않게 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둔촌주공 같은 샘플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쪽 은행은 안 되고 저쪽 은행에서는 된다는 아주 뭐 헷갈리는 행보가 표출이 돼서 둔촌주공 집주인들은 거의 뭐 아비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조건부 대출을 중단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둔촌의 11월 입주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사례로도 남을 수 있어서 상당 부분 진통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회로를 택해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인뱅으로 몰리면서 뭐 카카오와 K뱅크 주담대 신청을 폭주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 인뱅도 뭐 주담대 신청 건수를 하루에 몇 건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서 이게 넘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냥 차단이 자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국민은행도 뭐 이런 접속 폭주 때문에 애플 실행이 다운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대출 난민이라는 말이 떠돌 정도로 시중에 부동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분위기 난리가 나게 된 겁니다. 이거 지금 증시와 너무도 유사한 상황이 멀티버스 전개처럼 다원화된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정말 신기하리만큼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증시도 자금이 빠져나가고 부동산도 자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진입할 통로가 사라지게 됐고 출구만 쬐끄맣게 나 있는 상태인데 이걸 어느 타이밍에 탈출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죠. 지금 코스피는 개인 개미들이 죽어라 사들이지만 실상 코스피가 오르는 장세를 보이지 못하니 아마 매몰차게 개미들이 돌아서게 되면 증시장은 여기에 저점으로 쌍끌이한 사람들 타격을 엄청나게 받게 될 것 같고요. 부동산은 영끌하신 분들이 2달간의 장세를 보고 반짝 기대를 가졌었는데 거의 파장 분위기라서 장을 접어야 하는데 정말 중요한 타이밍 싸움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고민할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죠. 아마 우후죽순 급매로 던지고 나오는 거래 건수들이 폭주하게 될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호탄이 돼서 본격적인 하락장은 거의 버블 붕괴 수준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양상으로 갈 수 있겠다는 전망 내놓을 수 있겠네요. 오늘 나온 강동구 거래가를 한 달 텀으로 살펴보면 거의 급변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강동 팰리스 고점 대비 5억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 고독 롯데캐슬 베네루체 여기도 4억의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다 30평대죠. 고독 그라시움 역시도 20억을 찍는 기염을 토했지만 그렇게 가파르게 올랐던 상승분을 고스란히 뱉어내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서울 하락세에 가장 민감한 첫 단추죠. 역시 어김없이 9월에는 4억대가 6억대 이상으로 벌어지는 거래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송파구 역시도 낙폭이 대폭 커졌어요. 송파구 집값의 풍향계 헬리오시티 거래가 올라왔는데 6억이 폭락하는 양상 보였습니다. 8월 10일자로 올라온 거래죠. 상당히 낙폭이 큰 거래로 기록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레이크 팰리스 역시도 4억 6천 하락, 올림픽 패밀리 역시도 4억 4천의 하락 거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송파구 아파트들도 한 달 거래 기준으로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헬리오시티 6억 폭락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9월은 그냥 전망이 아니라 그 전망들이 고스란히 현실로 재현될 수 있는 대변화들이 중첩되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특이한 건 금융권의 하락세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만큼 부동산이 금융권의 자본시장과의 흐름과도 연계된 면이 커서 바로바로 흡수하는 악재들로 유사일에 이런 적이 없었다는 대변화가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인내하신다면 정말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오늘 코스피 시장 역시도 약세장을 면치 못했습니다. 결국 금융시장의 전반적으로 흔들거리는 모습 자산시장에서도 재현이 되고 있는데 국민은행이 난리가 난 것 결국 초조해진 접속 숫자의 폭증이 관건이 됐고 이는 결국 둔촌주공 잔금 대란과 헬리오시티 6억 폭락이라는 현실적인 집값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대목을 보이고 있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